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챙겨야 할 날이 정말로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단연 신경 쓰이는 건 아무래도 어버이날일 것 같습니다. 자식들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든든한 보험 선물해 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5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바로 간편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명 효도보험으로 불린다고 하니까 강의 시간 꼭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유니버셜 종신보험 꼭 알고 가입하자란 주제로 전문가와 이야기도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보험플랜 119 통해서 알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보험에 궁금증 있으신 모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1:1 상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6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정보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가정의 달 5월 여러분들께 보험 이슈 챙겨드리겠습니다. 백추선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이제 완연한 봄이 되어가지고 이제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나들이도 많이 나가시는데 특히 어저께는 어린이날이라고 연휴라고 해서 많은 즐거운 시간들 보내셨을 줄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전해드릴 내용은 간편보험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간편보험이라고 하면은 유병자 보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유병약자분들이 이제 나의 상황에 맞게 좋게끔 좀 더 유리하게 보험 가입할 수 있는 플랜들을 제안을 드릴 거고요. 이 중에는 5월 한시적으로 잠깐 판매되는 보험도 있으니까 혹시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용 잘 숙지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찬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이 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이런 통계 자료를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보험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가입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내용들을 좀 더 통계를 보면서 준비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첫 번째 생애치료비라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애치료비라는 거는 제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들에 대한 거를 통계청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전체로 발생되는 비용이 한 1억 정도의 비용이 치료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보시면은 65세 이후에 생애 치료비의 절반 이상이 사용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65세 이후에 노년층의 내 생애 치료비 1억에 한 50% 이상의 치료 비용이 발생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여기에서도 또 남자와 여자의 구성 비용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차이 납니다. 오히려 남성들보다는 여성들한테 생애 치료 비용이 65세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들이 훨씬 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한 5,100만 원 정도 발생되는데 한 50%입니다. 전체 1억에 한 50% 정도의 비중이 발생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한 55%인 6,800만 원 정도의 치료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건 전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난 아프지 않은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통계니까 그 통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요, 65세 이후에 그렇게 도대체 얼마나 치료 비용이 발생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가 평균 수명까지 사는 데 있어서 보시면은 유병의 기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2012년부터 16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평균 수명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그렇고 남성의 경우도 그렇고 계속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내가 건강하게 시간을 아프지 않고 지내는 시간보다는 유병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우리가 보통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아프지 않고 생활을 지내는 내용이고 이 빨간색에 나오는 그래프가 내가 병을 갖고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인데 요것은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64세부터 아프다가 아니고 64년 동안은 그렇게도 아프지 않고 지내고 14년 정도는 아프게 지낸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유병의 기간이 길어지느냐? 요것은 우리가 쉽게 보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의학 기술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의학 기술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치료하는 기능들이 많아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기 검진을 통해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세대들은 건강검진 받는 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변에 많은 분들이나 어르신들을 보면은 건강검진 1년에 한두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은 꼭 받게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 아프신 거를 조기에 발견하셔가지고 좀 더 건강하시게 사시라고 본인들이나 자녀분들이 권해주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병의 기간들이 좀 더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생애 치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연령별로 한번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가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거는 50대 이후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 전의 세대는 어떤 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대 남성의 기준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1위가 위염이나 십이지장지점 이런 질병들이 가장 많이 발생되죠. 이건 누구나 다 이해되실 겁니다. 아침에 이제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 때문에 밥을 안 먹고 가고 뭐 이러면서 위나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죠. 그리고 은근히 치액이라는 질병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 간염 질환이라든지 간질환, 장, 손목 이런 외부적인 이런 질병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근데 보시게 되시면은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암이나 뇌나 심장 질환에 대한 거는 1위부터 10위까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주변에 보시게 되시면은 20대 중에는 그런 발병률이 적겠죠. 그러다 보니 보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시작은 제가 아파서 갖는 관심도 있겠지만은 내 주변 지인들이 아파가지고 관심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디스크나 이런 것들 누구나 쉽게 발생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유전적인 질환도 아니고 나의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는 나이죠. 그런데 묘하게 보시면은 50대부터 60대, 70대, 80대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암이 전체 포지션에 1, 2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뇌나 심장질환도 보시게 되시면은 뇌질환, 심장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다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대 이후에 넘어가면은 뇌나 심장질환, 암에 대해서 발병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이후에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험료도 비싸다고 판단되어지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묘한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를 보시면 내가 보험을 준비하실 때 어떤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근히 눈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눈질환. 이거는 백내장이나 녹내장,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눈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발생되면서 눈 질환이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눈 질환의 포지션이 굉장히 높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질환들을 보시게 되면은 디스크나 관절염, 당뇨병 이런 것들은 우리 20대에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하나 보시게 되시면은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50대, 60대, 70대에는 발병되지 않은 이 치매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언급하냐면은 저희 방송에서도 치매보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치매보험 준비하실 때 보시면은 만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50대 분들이 80세까지 가입되는 치매보험을 가입했다?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겠죠. 왜냐? 우리가 보통 보시면은 50대부터 70대까지는 치매가 그렇게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90대, 100세 내 보장의 한도를 치매보험을 90세로 하냐 100세 하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현격하게 차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들께서도 보실 때 이 연령대에 이런 질병들이 많이 발생되는구나. 그러니 내가 혹시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준비를 잘 해야겠구나라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험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 이 세 가지 질환이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암과 뇌,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이 심장 질환 우리 보통 보면은 50대 이후에 하나씩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약을 복용하시거나 치료 이력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보험들에 대해서 준비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입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섹터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용 보시고서 내가 병이 있거나 뭐 하신다고 하면은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나는 이런 보험을 준비하겠다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첫 번째, 간편암보험을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편암보험 이제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가입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간편암보험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325입니다. 325가 뭐냐면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병 확진을 받았거나 의심소견을 받았던 적이 있느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5년 이내에 암에 걸린 적이 있느냐,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325라는 질병의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 자체에 할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좀 더 불리한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시켜 주는데 대신에 자기들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보험료에다 좀 더 업해가지고 처음 가입하는 순간부터 보험료가 좀 올라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간편암보험이라는 거는 유병자 보험이 아닙니다. 건강하신 분들도 가입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는 건 아닌데요. 딱 한 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5년 이내에 암, 간경화, 에이즈 이 치료 이력만 없으면 됩니다. 이 치료 이력이라는 거는 약을 복용하실 수도 있고 투약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로 진단받거나 하지 않으시면은 가입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단서 조항으로 붙은 것이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부인과 질환, 자궁이나 유방에 어떤 입원 수술을 동반한 치료력이 있느냐를 판단하는데 이 조건만 없으면은 무조건 가입되는 암보험입니다. 내가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다, 또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하셨을 때 굳이 이 325인 할증되어 있는 보험을 가입하실 것이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이 간편한 암보험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험료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이제 31세, 41세, 51세를 예를 들었는데 3천만 원 가입하는데 3만 3천 원 여성분들은, 남성 같은 경우는 4만 3천 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죠. 보시기에 보면은 대충 암진단 자금 1,000만 원에 한 11,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10년 정도 지난 41세에 보게 되면은 39,000원과 56,000원 나오죠. 이거는 10년 사이에 건강하신 이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보험료가 여성의 경우는 한 3,000원, 2,000원 정도 더 올라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50세에 가게 되면은 제가 2천만 원으로 해놨는데 이 암보험회 같은 경우는 사실 50세가 넘어가면은 2천만 원까지만 이제 회사가 인수해 준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제가 좀 더 진단금을 좀 더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2천만 원 정도는 이렇게 간편한 보험을 저렴하게 하고 또 1,000만 원 정도는 이러한 유사한 보험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회사에 알아보셔가지고 3천만 원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냐? 20년만 내고 100세까지 보장되는 비갱신형 보험인데도 이렇게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간편한 보험은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많이 접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치료력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간편한 보험을 준비하실 거냐 아니면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실 거냐라는 거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굳이 비싼 325의 간편보험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이런 보험을 준비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제가 굉장히 이제 이 상품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보니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봤을 때는 이걸 쇼도 플랜이라고 그 상품을 만든 회사에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어버이날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한시적으로 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간이 정해져 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게 내가 앞으로도 계속 쭉은 아니고요. 회사의 지침은 일단은 한시적으로 중순까지 또는 10일까지만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정확한 이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내용으로 준비하신다면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를 원하면서, 이 쇼도 플랜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암이나 뇌나 심장, 당뇨처럼 중대 질환만 아니시면은
기왕력이 있어도 보험이 가입됩니다. 기왕력이라는 거는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을 가입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알릴 의무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알릴 의무 사항은 건강체하고 동일합니다. 이 이야기는 질문거리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한 가지 질문이 아니고 한 10가지 질문을 똑같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고지하는 내용들에 암이나 뇌나 심장과 관련된 질병에 뭐 치료력이 없다고 하면은 고지를 하고도 가입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 먼저 보시면 먼저 말씀드릴게 이거는 50대부터 69세까지 가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50대부터 69세까지입니다. 그 이전의 연령들은 요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면 되죠. 그래서 효도 플랜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뇌혈관 허혈 심장 질환도 가입이 되십니다. 거기다가 골절이나 그다음에 시각 질환. 아까 아침에 저희가 보시면은 위에 차트에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눈 질환이 굉장히 많이 50대 이후에 발생이 됐죠. 이런 담보들도 탑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 질환도 가입되고 입원비도 많이는 들어가지 않지만 일단은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중환자실 입원비도 들어가고 응급실에 대한 비용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보험은 암은 최대 2천만 원까지만 가입이 되시고요. 뇌나 심장 질환은 1,000만 원씩 가입이 되십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포지션은 요 수술특약입니다. 사실 이 수술특약이 우리가 살면서 많이 발생되진 않지만 심장질환이나 이런 거 스텐트 삽입 수술 같은 경우도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진단금은 한 번 받고 끝나지만 수술특약을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치료비용을 좀 더 보강할 수 있거든요. 왜? 스텐트 삽입 수술이라는 게 재발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술 횟수가 한두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해 두신다고 하면은 내가 진단금 한 번 받고 끝났지만 치료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효도 플랜에 들어가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담보들이 전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각질환 들어가시게 되고요. 유사암도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 다양한 질병들에 대한 수술 특약도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입원비나 이런 암 수술 이런 것들의 특약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손 이외에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어느 정도의 담보들이 탑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보험들이 과연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느냐? 효도 플랜은 우리가 아까 아침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325 유병자 플랜에 비해서 보험료가 한 50% 정도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아침에 그 담보들을 다 넣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암, 뇌, 심장, 시각질환에 대해서 이제 갱신형으로 20년 납, 20년 갱신형으로 보험을 구성했을 때 보시게 되면은 51세는 한 2만 5천 원 정도 보험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성은 3만 5천 원 정도. 61세의 경우에는 3만 8천 원의 비용이 나오고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6만 원 조금 안 되는 5만 9천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맥스인 69세의 나이는 좀 보험료가 올라가긴 하지만 4만 6천 원, 남자는 7만 5천 원의 비용이 발생되겠죠. 사실 이 연령대에 굳이 비갱신형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61세나 69세 만약에 그 중간 나이가 되신다고 하면 저는 20년 갱신형도 절대 나쁘다고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내가 갱신형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비갱신형으로 선택하고 싶다면 비갱신형으로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나온 보험 중에는 그래도 가장 핫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한테 이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보험을 준비하실 내용이 있거나 부모님의 보험을 준비하신다면은 이 방송을 보시고 주변에 빨리 알아보신다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언급한 내용들에도 다 해당이 돼가지고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놀라운 제가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이런 조건에도 보험을 가입시켜주나? 그러면 이 회사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보험을 만들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괜찮은 이제 플랜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아까 처음에 드린 것처럼 325 유병자 보면 누구나 다 325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은 325랑 상관없이 한 가지만 봅니다. 1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만 아니면은 이 보험이 가입이 되십니다.
내가 만약에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최근 1년 이내에 입원 수술하지 않았다? 가입이 되십니다. 내가 3년 전에, 2년 전에 뇌출혈이 걸렸는데 입원 수술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입이 되시는 보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보험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가입 연령은 40세부터 75세까지 가능하시고요. 근데 대신에 이 보험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비갱신형 담보는 없고요. 무조건 10년 갱신만 되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거기에 똑같이 이제 진단비 면책 기간 다 동일하게 존재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탑재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질병 사망도 들어가시고 상해 사망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수술비 특약도 다 들어가게 돼 있죠. 거기다가 암 진단 자금이나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진단 자금이 맥시멈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십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뇌출혈과 심근경색만 되는 부분인 것이 좀 아쉽긴 한데 사실은 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가입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이 보험을 준비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진단금만 가져가고 싶다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담보들을 다 탑재해서 내가 준비하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보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오직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가입되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이 나온 건 한 4월쯤에 나왔는데 이게 이 회사가 계속 판매할지 안 할지는 사실 저희들도 장담할 수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는데 연령대별로 보시게 되면은 17,700원밖에 안 돼요. 물론 담보 내용은 암하고 뇌, 심장, 심근경색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의 진단금을 설정하는 조건으로만 제가 이제 예시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암 같은 여성 50세인 경우는 17,700원 정도 보험료가 나오고요. 남성은 22,950원 정도가 나옵니다. 60세의 경우는 23,000원 정도 나오고요. 남성의 경우는 45,000원 정도. 그다음에 70세가 가도 그렇게 보험료가 꽤 비싸지 않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꽤 많이 발생되는데 이 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에서도 어떤 것도 가입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내가 그래도 보험은 좀 필요하고 병력이 있으니 좀 준비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이 보험은 굉장히 희소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길지 않은 시간에 이 세 가지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처음에 제가 화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대 이후에 발생되는 질병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판단해 보시고 내가 어느 조건에 어느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체크하셔서 그런 담보들을 준비하신다면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한 보험은 유병자 보험이 아니고 일반 건강체 보험입니다. 그래서 5년 이내 암이나 백혈병, 간경화 에이즈로 치료 이력이라고 한 거는 진단을 받고 5년 이내에 이런 질병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약을 복용하실 수도 있는데 5년 이내에 걸려서 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안 되겠지만 그 이전에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약 복용하신 분들은 가입이 되십니다. 단지 여성의 경우에는 부인과 질환에 관련된 거를 치료력을 한 번 더 본다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로 건강하신 보험료 기준으로 설정이 됐다는 거. 그다음에 5069 효도 플랜이라는 거는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데 암이나 뇌나 심장, 당뇨에 대해서 같이 중대한 질병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벌어지지 않는 분들이라면 가입되는데 이 보험은 알릴 의무 사항 자체가 건강하신 분들하고 똑같이 되는데 단지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이유 묻지 않고 프리패스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시켜준다는 얘기고 일반 325 건강보험보다는 한 5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인지하시면 되시고 첫 번째, 두 번째에도 안내해드렸는데 이거하고도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확인하는 보험을 준비하신다면은 내가 현재 보험 가입이 안 되고 하더라도 이런 보험들을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내용 잘 보시고서 저한테 해당되는 내용을 잘 준비하시면은 오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백주선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나의 부모님의 노후를 챙겨드리는 보험 준비. 아마도 그 무엇보다 든든한 이 어버이날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25 유병자 보험보다 보험료가 무려 절반가량 저렴한 데다가 뿐만 아니라 받고 또 받는 수술비 특약도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보험 준비뿐만 아니라 나의 보험 준비까지 저희 보험플랜 119 전문가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5일 열려있는 저희 전화번호 창구 통해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갈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유니버셜 종신보험 꼭 알고 가입하자입니다. 이 시간은 이훈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종신보험 하면은 여기에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 주실 유니버셜 종신보험은 정확하게 어떤 보험일까요? 일반적인 통상적인 종신보험하고 같은 데다가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이 탑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유니버셜 기능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 중도 인출이라는 거는 자기가 낸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 거기서만 유용하게 살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납입 정지해서 납입 유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추가 납입을 통해서 유연한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이거는 보장성이나 아니면 유연성 그리고 유동성에 대해서 결합한 상품으로서 기존적인 종신보험에 대한 플러스로 더 추가가 기능이 탑재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니버셜의 기능 총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유연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보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이외에도 뭐 진단비나 다른 특약이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통상적으로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손해보험이 아니라 생명보험 쪽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종신보험 자체는 사망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고가 나서 사고사로 죽거나 아니면 질병 사망을 하거나 또는 2년 이후지만은 자살한 경우에도 주는 상품이 이제 사망을 담보로 한 상품이 종신보험인데요. 예. 여기 기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는데 그 특약들은 통상적으로 뭐 여러 회사마다 상품마다 틀리긴 하지만 첫째적으로 정기 특약이나 재해 사망 또는 재해 상해 또는 예. 입원 수술 또는 CI에 해당되는 CI 뭐 특약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를 다 탑재가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암보험 같은 경우도 암 진단 특약도 가능한데 2대 질환만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대 예. 질환은 저희가 뭐 방송에 대해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손해보험 쪽에 진단금을 가시는 게 맞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제 사망에 대한 그 니드가 있으신 분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안에 특약들이나 이런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뭐 간단히 들어봐서는 일반 종신보험과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일반 종신보험은 어쨌든 사망보험금이라는 거를 탑재를 하고 그 밑에 이제 특약들 뭐 암진단이나 입원 수술 같은 특약들을 놓고 그에 대한 보험료를 측정하는 것, 그 보험료를 내는 건데 예. 이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금이 좀 더 비쌉니다. 사망에 대한 그런 보장성 예. 그 보험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가 비싼데 이거를 갖고 20년이면 20년, 뭐 짧게는 10년 이렇게 많은 기간에 납입 기간, 의무 납입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내는 데 있어서 살면서 이제 부담이 무조건 됩니다. 언젠가는 그쵸. 부담이 좀 되기 예. 마련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종신보험의 기존적인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이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생활비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약환급회사에서 약관 대출이라는 걸 받습니다. 예. 자기가 낸 돈으로 보험에는 약관 대출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이자가 보통적으로 한 4, 5% 정도 됩니다. 좀 상당히 좀 일금률도 훨씬 비싸죠. 그런 내고서서 그걸 갖다가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적어도 실효는 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되니 이제 금강원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보험을 계속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카드도 아니고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을 넣어서 이러한 상품을 개발해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명보험사들에서만 있는데 그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을 탑재를 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는 월 대체라는 게 가능합니다. 삶이 가다가 이제 생활이 좀 힘들어져서 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 예. 나 이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보험료가 힘드니 납입 중지를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이제 보험사에서는 기존에 쌓여 있는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 예. 거기서 이제 적립보험료라는 거는 적립보험료하고 기본보험료가 합쳐져서 생명보험에서는 있거든요. 여기서 적립보험료를 뺀 이제 기본보험료를 월대체식으로 이제 납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장은 받을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보장은 충분히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월대체라는 이제 납입 중지를 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예. 보험사에서 약관에 정한 의무 납입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 보험사마다 조금의 편차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2년 또는 3년 또는 5년 정도의 납입 유예 의무 기간을 내고 그 이후부터는 납입 중지를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차이점 짚어주셨어요. 보험이 좀 유지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 안에도 그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은데 뭐 어떤 좀 선택 기준을 말씀해 주실까요? 예, 보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일반적인 종신보험도 많고 종신보험에서도 CI 종신이 있고 이제 변액 종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종신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유니버설자만 플러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예. 또는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CI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예.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이런 가지는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가정이 이루기 전에, 물론 가정을 이루기 전 젊은 나이에 들면은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종신보험 자체에서는 진단금을 그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진단금 자체는 손해보험 쪽으로 들고 이제 가장이 돼서 자식들이나 아니면 이제 자기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드는 건데 자식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해서 여기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전까지의 사망보험금만 있으면 되는데 이 사망보험금이 너무 부담이 되니 여기서 유니버설 기능을 탑재를 해서 조금이라도 납입 유예 힘들 땐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을 해서 월 대체라는 거를 납입 유예를 시켜서 조금씩 몇 년이 됐던 안 내고 하지만 이 월 대체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유의할 점은 자기가 낸 보험료에서 적립된 사망보험금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내지는 못합니다. 월대체로.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유념을 하시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드는 이제 일반적인 가정을 꾸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식들이 이제 커 나가는 시기까지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꼭 가입을 하시고 진단금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특약들은
좀 정리가 아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진단제이나 특약들은 넣지 마시고 이런 거는 손해보험 쪽에서 같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사망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험인 만큼 가장이신 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유니버셜 기능 같은 경우에도 나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유니버셜이라는 종신보험을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유는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이거를 모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조금 비양심적인 설계사들이 예. 이 유니버셜 기능을 탑재한 종신보험을 들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의무 기간만 납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동적으로 자기가 낸 돈에 대해서 해양환급에서 월대체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의할 점은 설명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안 하신 분들이 대반수입니다. 그렇군요. 순간적으로 예.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이 상품을 가입을 시키려는 여러 가지 좀 비양심적인 설계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꼭 주의하고 유념하셔야 될 점은 월대체라는 게 꼭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예. 5년이면 납입 기간이 2년, 3년, 5년 정도로 뭐 보험사마다 틀리긴 한데요. 이 보험사들의 약관이 정해진 의무 납입 기간을 내고 그 다음에 월대체로 해야지 이제 나는 보험료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약 환급금이 제로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낸 적립보험료에 대해서 월대체가 가능하면 이 해약 환급금은 조금씩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그게 제로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실효가 돼도 그 다음 달에 부활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 기능이 있는데 유니버셜자가 들어간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실효가 돼서 부활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실효가 예. 되면 그 보험 자체는 끝납니다. 게다가 해약 환급금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크게 유념을 하시고 지금 종신보험에 유니버셜자가 들어가 있으면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월대체를 지금 사용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그거를 유념하시고 어느 정도 해약 환급금이 빠졌는지 그거를 보시고 보험료는 의무 납기일 동안은 꼭 내야 해서 그거에 대한 사망 보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훈수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된다면은 중지를 해놓고 또 보장도 받을 수 있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주의점 짚어주셨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가입을 하신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보험 가입 시에는 저희 전문가분들의 도움 꼭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남겨주셔도 자세한 보험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부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예. 보장은 적은데 보험료는 많이 내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보험료를 좀 줄이고 예. 싶어서요. 주변에서 좀 말씀을 들어보시고 점검 받아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본인분 증권이신가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0대 중반이요. 30대 중반이시고요. 지금 보험료 보니까 뭐 50만 원 넘으시니까 참 부담이 되시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좀 줄어들면 괜찮으실까요? 20-30% 정도 줄어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줄어드는데 또 보장은 잘 받으면 좋잖아요. 뭐 특별하게 네. 좀 신경 쓰시고 싶은 보장 따로 있으실까요? 종신보험 쪽에서 예. 중복되는 게 있다면 좀 빼고 빠진 게 있으면 넣고 이렇게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이훈수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3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삼성생명의 탑클래스 변액 유니버셜 CI 보험 2012년도에 준비해 주셨고요. 2019년도에 KD생명 더 알찬 플러스 유니버셜 종신보험과 매트라이프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플러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50만 원 정도인데요. 자,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자, 보험료가 부담스럽고요. 종신보험에서 중복된 보장이 있다면 확인하고 필요한 보장 채워 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자, 주변에서 말씀 들으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훈수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이 보험에 대해서 최근에 가입하셨는데 이 두 가지는
2019년에 가입하신 이 보험 두 가지는 혹시 아시는 분한테 가입을 하셨나요? 네, 주변 지인한테 통해서 가입했어요. 예. 지금 기존의 증거를 보여준데 물론 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리드는 강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 통상적으로 보험 가입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실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이 있기 전에는 이제 진단금을 먼저 그렇게 설계를 하셔야 되고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아, 현재 미혼입니다. 아, 예, 미혼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인분한테 가입을 하신 거라서 제가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째로 삼성생명에 있는 탑클래스 변액 유니버설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뭐 일단 CI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한 질병이나 아니면 또는 수술 그리고 이제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대한 화상 같은 경우를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을 받을 시에 대해서 그 사망 주계약의 한 1억에 대해서 거기서 80% 또는 50%를 선지급을 해주고 나머지를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칭하는 이제 보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약을 살펴보면은 재상황이라든가 고도 장애 같은 경우는 1억 원은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이제 2번 특약이라든가 CI 두 번째 특약 그리고 이제 리비케어 특약 같은 경우는 3년 갱신이에요. 여기서 CI 두 번째 특약이나 이제 이런 3년 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증권에 아마 보시면은 3년 갱신하고 몇 세까지가 있는데 아마도 80세까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80세까지 3년 동안 갱신을 하면서 높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사망보험금만 딱딱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예. 10년 납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축성인지 알고 들으실 가망성이 솔직히 많아요. 사망보험금보다는. 저축성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약환급금이 되니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연금 전환을 하라는 이제 뜻으로 가입을 시킨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연금이면은 보장성으로 가야지 연금으로 활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은 연금은 정확히 변액연금이나 아니면 이제 연금, 저축보험 같은 저축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거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이거를 연금 활용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이 되진 않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삼성생명의 이제 변액 유지워셔 같은 경우는 기능이 좋기 때문에 특약만 일부를 부분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가입을 하셔봤자 이제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제 해지를 하시고 여기에 해지를 한 게 이 부분의 돈만큼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보험 쪽으로 정확하게 진단금 위주로 이제 세팅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구성을 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실비가 지금 없으세요. 시청자님께서. 그래서 예. 실비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손해보험사들에서 요즘은 무해지나 저해지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제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진단비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실 때 손해보험사에서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이제 3대 질환인 암이나 아니면은 뇌혈관 질환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 같은 이런 3대 진단비로 구성을 하시되 밑에 질병 수술비나 이제 상해 수술비 그리고 앞서 삼성생명의 탑클래스 CI 보험에 있는 2번 특약이나 수술 특약 같은 거는 과감해서 특약에서 제외를 하시고 주 계약으로서만으로도 진단금을 같이 가시면서 사망보험금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거를 남기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쪽에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제 2번 특약도 3만 원 또는 2만 원 정도로 넣어주시면은 10만 원 초반대로 저렴하게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손해보험사에서 보험사를 통해서 실비는 거의 비슷하니까 어느 정도 실손 의료비는 꼭 먼저 들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측정을 해보면은 약 한 30만 원 정도가 이제 차감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30만 원으로 이제 차라리 저축하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너무 종신보험에는 처이처이 있으시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시게 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녀도 낳고 하면은 여성은 거의 집에 있기 마련이고 남성애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거는 자기가 이 정도 갖고 있으시면 지금 시청자분께서 충분하십니다. 나머지 사망보험을 결혼하시게 되면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께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건 이 정도 가격만으로도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차액을 저축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시는 거게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예, 잘 들으셨죠? 네네. 자, 아무래도 5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꼬박꼬박 납입은 했는데 주변에서 보험료 대비 보장 좀 아쉽다고 해서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삼성생명증권은 유리한 특약만 가져가시고 과감하게 나머지는 정리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30대이시고 여성분인 만큼 사망 보장보다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보장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드리고 보험료도 확 낮춰드렸어요. 네. 생각해 보시고 궁금증 남아 계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감사합니다.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자로 짧게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립니다. 하나 열어볼게요. 018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30, 40대에게 꼭 필요한 보험은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자, 백주선 전문가님 좀 광범위한 질문이긴 한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30, 40대라고 하면 이제 보험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조금씩 느끼시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보험이 아예 없으시다고 하면은 먼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게 건강하시다고 하면은 실손보험을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후유장애라든지 3대 진단금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죠. 예. 그건 실손보험하고 3대 진단금 가입하시고 거기에 이제 가장 활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상해 후유장애나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부과해가지고 가장 이제 높게 부과하신다고 하면은 미리 준비하시는 보험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혹시 만약 30, 40대 중에 가장이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사망보험금을 담보하라는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정기보험으로 한다면은 보험료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거고 종신보험으로 한다면은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시점까지는 사망보험을 가져가시고요. 그 이후에는 환급금을 활용하는데 좀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되는 보험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네. 30, 40대 질병 후유장애 꼭 가입하셔가지고요.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치매보험이나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질병 후유장애의 담보를 좀 높이신다고 하면은 그게 충분히 치매보험의 역할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건강한 분 기준으로 실비, 3대 진단비에다가 꼭 필요한 특약들까지 추천을 해드렸고요. 개인에 맞춰서 맞춤 상담 필요하니까 따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문자 하나 더 살펴보죠. 4545님께서 보내주셨네요. 5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었는데 저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자, 이윤수 전문가님, 아무래도 유병자 보험 아닌 게 더 낫잖아요. 어떨까요? 당연히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 전에 알아볼 거는 현재 문자상에는 건강검진센터에서 고혈압에 대한 의심 소견이 있을 뿐이지 고혈압은 진단을 받으신 게 아닌지 명확해야 되는데요. 혈압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 저혈압도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 소견일 뿐이지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서 그에 대한 약을 먹거나 그러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의심 소견이 나왔으면은 보험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보험 가입은 일반체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고혈압 이외에 나머지 병력들이 없으면은요 기항력이 없으면은 일반체로 보험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꼭 보험을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 가셔서 뭐 혈압이 좀 더 높으시거나 정확한 측정을 정밀한 검사를 받으셔서 그때 진단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건강체와 똑같이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966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태아보험을 가입했고 현재 아이가 4살입니다. 무해지로 변경하는 게 나을까요? 자, 백주선 전문가님, 태아보험 어떻게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만기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30세 만기일 수도 있고요. 100세 만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30세 만기라고 하면은 무해지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세 만기인 경우라고 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예. 만약에 100세 만기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전문가마다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저라고 하면은 30세 만기라면은 무해지로 변경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대신에 이제 담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들여다보시는데 무해지로 하시면서
4년 정도 전이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납입 면제 기능도 굉장히 적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해지로 바꾸시면서 납입 기간을 좀 더 길게, 혹시 20년으로 하셨다면 25년이나 30년 납으로 하셔가지고 바꾸신다면은 저는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준비한 태아보험 만기가 30세인지 또 100세인지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100세라면은 무해지 상품 추천 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보험에 대한 모든 궁금증 방송 끝난 이후에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가 있겠고,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오늘도 저희 보험 플랜 119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